네, 오늘 고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기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둔화와 위축되는 방향 가운데 급격한 고용 둔화와 고용의 붕괴가 없기 때문에 그럭저럭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점차 상승하는 구조 속에 있고, 다만 이런 흐름 자체가 임계치에 도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항상 전통적인 경기 침체의 양상, 한마디로 고용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에 근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ADP 민간 고용과 챌린저 해고 건수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고용 데이터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ADP 민간 고용 일자리 추이 보시게 되면 4월달 62,000이 나왔습니다. 생각 외 큰 폭의 감소가 나왔고요. 전월치도 하향 조정이 된 거죠. 거기서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14,000이었는데 한 절반 정도 집계가 된 것이고, 다만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 YY가 1.35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둔화가 되었고 MOM도 0.05죠. 사실 0% 부근에 이제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직전 달 1.1에서 더 둔화된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민간 고용 시장의 흐름은 정체 횡보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바닥권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을 제거하고 3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정체 횡보 구간 흐름 가운데 이 끝부분 보시게 되면 4개월 연속해서 감소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고점 이후에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여기서 반등 없이 더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이제는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고용시장의 공식 지표는 BLS 고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BLS 논팜 일자리와 ADP 민간 고용의 흐름이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ADP 민간 조사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저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죠.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민간 기업들의 급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고용 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4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적지 않은 숫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들의 급여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들의 고용 변화라든지 채용, 해고의 추이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일자리는 빠지지만 그 외 민간 부분의 고용 동향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4월달 ADP 민간 고용의 산업별 규모를 보게 되면 교육 및 헬스케어, 그다음에 레저 접객이죠, 제조업, 그리고 전문 비즈니스 사업 서비스, 그리고 무역, 거래, 기타 유틸리티 관련된 업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건설업, IT, 기타 서비스, 천연자원 등등 해서 나머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산업별 규모 비중에서 레저 접객 비율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 ADP 민간 고용 일자리의 이 변동성 흐름이 레저 접객 일자리 변화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즉 여름 시즌에 맞춰서 레저와 접객 일자리가 증가하는 계절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났던 구간 모두 6월달 여름 시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마저도 언젠가부터는 이런 계절 효과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3년부터 시작된 이런 변화는 사실상 전체 ADP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집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월달 보시게 되면 0.15% 증가인데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고용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차트 보시듯이 개기업 500명 이상의 흐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업과 소기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일자리가 정체됐거나 감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기업이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일자리 증가분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고용 변화가 25년 1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상당히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이다. 이번 4월달은 3.35% YY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매달 신규 일자리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 소기업과 중기업이 주도로 일어나는 일자리가 아니고 대기업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흐름에서 전반적인 미국 경기의 흐름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8%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 82%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비즈니스 환경이 민감한 소기업 동향, 상당히 경기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대기업은 최근에 들어서 이런 감소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지속적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들어서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살펴보면 전반적인 24년 월 평균 신규 고용의 흐름입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차지한 섹터가 교육 및 의료 산업이죠. 53,667명이 월 평균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상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드러지게 25년 들어서면서부터 1월부터 4월 평균이 마이너스 2,750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당한 반전이 나타난 것이죠. 사실 작년에 고용 흐름이 견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핵심이 교육 및 헬스 서비스의 일자리 증가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25년 들어서면서 부터는 완전히 반전된 모습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2월 달에 25,000명이 마이너스로 줄었고, 이번 4월 달도 23,000명이 추가로 감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과 의료 산업의 일자리 증가가 이제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배경에는 교육 및 의료 산업 지원 법안이 24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의 영향으로 이런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이게 종료됨에 따라서 교육 의료 산업 섹터의 고용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작년까지 이어왔던 고용의 견고한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전문 비즈니스 일자리와 파이낸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가분의 고용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고용 충격에 대한 부분이 반전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두 섹터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월 평균이 높게 잡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섹터는 비슷한 흐름이긴 하나, 보시게 되면 건설업의 일자리가 반토막 정도로 지금 평균 일자리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일자리 한번 보게 되면 4월달 YY 흐름이 3.44%인데요. 어느 정도 피크아웃하는 모습이고, MOM도 0.19% 진전달 대비 증가하긴 했으나 흐름 자체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세죠.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일자리도 견고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엔 신규 주택의 공급 흐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선행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미 꺾였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건설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및 헬스 서비스 뚜렷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재무 관련 일자리는 증가되는 모습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대비 올해 1월부터 4월 평균이 크게 늘어난 게 재무 관련 일자리, 그리고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일자리다. 이런 흐름이 이런 YY MOM 흐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단기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증가세가 강한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한계가 있고요. 다음은 IT 일자리 보시게 되면 YY는 마이너스 0.1% 감소가 나왔고, MOM도 마찬가지로 0.27% 마이너스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레저 접객이죠. 말씀드렸다시피 흐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계절 효과의 흐름이 23년도부터 사라졌다. 이런 부분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마이너스 0.19%입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YY 흐름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MOM도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원 및 광업 일자리 흐름 보시면 YY 2.76%고요. MOM도 0.33입니다. 어느 정도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 기타 서비스도 지지부진한 흐름, 여전히 소폭의 둔화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비즈니스 일자리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다만 MOM으로 확대된 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런 강한 확장세의 모습으로 모멘텀이 회복된다라고 보기도 애매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직전 연도 대비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지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무역, 운송, 유틸리티입니다.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둔화돼서 지금은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고요. MOM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네, 오늘 4월 ADP 민간고용 흐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 및 의료산업지원 법안이 24년 종료가 됐기 때문에 관련 섹터의 일자리가 크게 반전이 나타나서 작년 대비 크게 줄어든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간극 자체를 지금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일자리와 파이낸셜 일자리가 증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두 섹터의 일자리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좀 디테일하게 고용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챌린지 해고 건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은 105,441명의 해고 건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흐름 보시게 되면 직전 달 대비 62%가 줄었죠.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렇게 줄긴 했어도 YY로 63%가 증가된 위치입니다. 다만 이 4월 집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팬데믹 때 당시입니다. 20년 4월이 67만 건이었는데 이게 챌린저 해고 건수 집계 이후 최고치 기록을 했던 당시거든요. 그때 이후에 4월달 월간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번째라는 뜻이죠. 다만 간극이 크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사실 이때는 팬데믹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니까 좀 감안해서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역, 공급망, 소비 지출 뭐 여러 가지 흐름을 놓고 불안정하다 이거죠. 따라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YTD 기준으로 한마디로 올해부터 지금까지 기업들이 발표한 해고 건수는 총 60만 2,5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2020년에 100만 건을 넘던 이후 가장 높은 누적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해고 건수가 가장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24년 동안이죠. 같은 기간에 32만 2천 건에 비해서 87%나 증가된 수치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2배 정도 해고 건수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해고 건수 대부분이 도지, 정부 효율성 관련 비용 절감에서 나왔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24년 4월까지 정부 부분의 감원이 3만 6천 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 일자리 줄인 게 28만 2천 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작년 4월까지 감원과 비교를 해보면 680% 증가된 수치죠. 한마디로 정부 관련 일자리를 많이 줄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여파가 민간 부분에 얼마나 충격을 줄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4월 챌린지 해고 건수와 ADP 민간 고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